생일날 써주신 편지였어요. 어떤 이제 나이도 모르고 아무 정보도 없었어요. 그냥 생일인데 길을 걸으시다가 너무 우울하고 마음이 울적하고 쓸쓸하다는 내용의 편지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모든 편지가. 그 글씨조차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생일날 나와서 혼자 그 거리를 걸으면서 우체통을 발견해서 이걸 쓰신다는 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가 마음에 와닿아서 그 편지 답장을 거의 이틀 동안 한 것 같아요. 그 옹기님께서 그날 걸으셨던 그 길을 같이 따라 걷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편지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덕수궁에 있는 이제 돌담길을 넣어주셨는데 이제 시청역에 내리셔서 그 우편함을 가는 길을 보면 와플집이 있어요. 그래서 와플집 냄새를 맡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지, 그리고 그때 날씨는 어떠셨을지, 그리고 그 길을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어떤 고민, 생각, 그런 마음들을 담아주셨을지, 옹기우편함을 발견하고 그 옹기우편함에 편지를 쓰실지 말지 고민하시다가 편지를 써주시면서 그땐 또 어떤 마음이셨을지 말씀을 드리는 편지를 막 썼어요. 그리고 혼자 더 깊은 어떤 마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너무 걱정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에 제가 옹기님하고 있었다면 그 옆을 같이 걸어드리고 싶었다 라는 걸 적어드린 거였거든요. 네, 답장을 다시 주셨어요. 돌담길을 걷는데 누가 옆에서 같이 걸어주신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제 생일은 우울했지만 지금 생일을 떠올리는 지금은 더 우울해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갖고 감사했죠. 되게. 그런 답장을 받으면 어때요? 그러면 너무 행복한 마음, 그리고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 마음도 들어요. 사실 왜 저는 편지 쓴 거밖에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편지를 받으신 분이 이렇게까지 위로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지실 수 있을까라는 거를 막 느껴지니까 그 글에서 이 일은 잘했다 하게 돼요. 그리고 저희 옹기우체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사실 저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동력은 편지 받으신 분들이 다시 주시는 제 답장이거든요. 그 옹기님들이라고 부르게 된 건 언제부터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옹기님이라고 불렀어요. 저희 편지를 받는 분들의 익명이시니까 익명을 통칭하는 어떤 언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옹기우편함을 생각하니까 받으시는 옹기님이라고 했고, 옹기님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랄까 따뜻한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이제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생 이제 옹기님한테도 옹기님이라고 하면서 다 존댓말 쓰거든요. 나중에 자랐을 때 누군가 날 옹기님이라고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있었지 라고 하는 그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 답장 다시 주실 때 저를 옹기님이라고 부르시는 게 너무 따뜻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답장이 쓰여지나요? 제가 오프라인에 있는 우편함을 하루에 다 돌고요. 혼자서요? 네네. 그러면 그 우편함에 있는 걸 이제 가져와서 저희가 원래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는 가정으로 지금 못 하고 있지만 보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모임이 있어요. 만나서 이제 가져온 편지를 다 이제 책상에 놔둬요. 그러면 그 중에서 옹기우체 분들이 하나씩 다 보시고 가장 공감할 수 있고 위로를 드릴 수 있는 편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직접. 왜냐면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던 거, 비슷한 고민을 해보셨던 편지에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잘 써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장을 쓰시고 이제 완료된 편지를 붙여드리는 거죠. 그 자연스럽게 분류는 다 잘 되나요? 네, 자연스럽게. 너무 신기하네. 그게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가는 편지가 혹시 있나 해서. 있어요. 진짜 남을 때가 있어요. 너무 이제
가끔씩은 이제 어떤 고민은 너무 어렵고 그리고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도 없고 그러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런 편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쓰기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제 그 관련된 시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어떤 문구라든지 꼭 전달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통 그런 남은 편지들에 많이 답장을 드리는데 아무 답장이 늦게 가요. 그런 편지들 같은 경우는 늦게 보내드려 죄송하단 말씀, 그리고 솔직하게 저희가 이 어떤 옹기님의 고민에 대해서 답장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 시간들이 흐르다 보니까 답장이 늦어졌고 지금은 사실 이 편지 쓰면서도 어떤 말이 위로가 될지 잘 모르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와 문구를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 편지가 옹기님의 어떤 고민에 직접적인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이 편지에는 꼭 옹기님께서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은 편하시고 고민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진심을 담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는 그러면 그냥 우편함을 어딘가에 세우고 네. 편지가 오면 거기다 답장을 써야겠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건가요? 정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쓰기 위한 어떤 우편함을 설치할 공간을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어디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삼청동 돌담길을 걸을 때마다 참 마음이 여유로워진다는 생각을 늘 해왔었는데 거기다 세우자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혹시 우편함을 길거리에 세워도 되냐 했더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게 어떤 수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적인 목적의 일이고 대신에 누군가가 이제 민원을 한다거나 하면 무조건 다 철거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으로 있대요. 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편함 세우고 옆에다가 안내판을 세웠어요. 그렇죠? 근데 또 처음에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건 그냥 편지를 고민을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땐 저도 제 개인 정보가 있으면 안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익명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고민을 쓰면 답장을 해드려요 라는 문구를 썼던 거죠. 홍보를 했어. 홍보를 안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 주에 10통의 고민만 와도 너무 좋겠다. 그래서 딱 10분이서 함께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게 옹교체분들이. 모았어요? 그때는 이제 카페 같은 데다 글을 올렸어요. 온라인. 네, 온라인 카페에다 뭐 저희 이런 익명으로 고민을 받아서 손편지로 답장을 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함께 해주실 분 있으면 뭐 연락을 달라 이래갖고 10분이 모인 거죠. 10분이서 이제 했는데 그 첫 주에 편지가 거의 60통이 왔어요. 계속 편지가 많이 와서 계속 이제 옹교체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단체가 돼가는 거죠.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비영리단체 등록을 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생각했던 게 그래도 비영리단체라도 내고 이거를 운영을 해가야겠다 생각 처음 했었죠. 이거 좀 체계적으로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언제쯤? 6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편지는 꾸준히 계속 많이 오고 그리고 우편함을 활동하시는 옹교체 분들께서 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또 그때도 우편함을 좀 늘려야겠다는 생각도 하나씩 좀 늘려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옹교체 분들이 어느새 거의 5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단체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저희만의 공간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공간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단체를 내고 그렇게 하게 됐던 게 지금의 시작이었죠. 그 옹기 우체부들은 지금 몇 분이세요? 지금 저희가 150분 활동하고 계세요. 처음에 10명에서 15배가 늘어났네요. 네. 그 되게 직업군도 다양할 거거든요. 맞아요. 뭐, 일단 20대 대학생분들부터 60대 어머님들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뭐 대학생분들 워낙 과는 다 다양하시고 그리고 이제 30대, 20대 후반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직업군이 간호사분도 계시고 일반 기업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소방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교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리 상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디자이너분도 계시고, 네. 삶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원기 우체부들의 공통점이랄까 그런 게 있나요? 있어요. 확실히 있는 게 아파본 적이 있는 분들이 오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삶에 어떤 힘든 시기가 있었고 각자 그 시기를 이제 지나오시면서 그 시간을 견디셨던 마음들, 시간들 이런 게 사실 다 있으세요. 얘기 듣다 보면. 왜냐면 편지 쓴 걸 저희가 나중에 다 같이 이제 어떤 편지 쓰는지 얘기하는 시간도 갖거든요. 그러면 다 하나씩 다 갖고 계시고 그런 마음을 겪었기 때문에 편지를 받는 분은 그런 마음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주시는 게 가장 큰 공통점이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주변에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 저희 부모님, 할머니의 도움이 되셨고 애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애정을 줄 수 있는 거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엄마 외할머니시거든요. 저희 엄마까지 해서 4남매를 키우신 얘기부터 시작해서 저희 할아버지랑 할머니 둘 다 막노동을 하시고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살아오셨지만 늘 하시던 말씀이 되게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늘 하셨거든요. 그게 그 당시엔 또 그 얘기를 듣고도 그냥 흘렸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마음에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는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었고 그런 게 지금 일을 하는데도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내 삶을 참 잘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행복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누군가 저한테 너 참 힘들었지 라는 말을 해줬을 때가 되게 많이 행복을 느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따뜻한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옹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돼요. 저희 옹기편을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옹기편함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현실적인 시각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분들 만나다 보면 삶이 참 행운이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제일 해야겠다고 하고 있는 거는 처음 옹기편함을 만들었을 때 그 진심을 잃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열심히 살지만 누군가한테 위로를 전하고 싶다라는 그 초심만 잃지 않는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